새가 날아든다. 하! 온갖 철새가 날아든다. 하나, 둘, 셋, 넷.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그러면 이게 똥집박이에.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 올해도 다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요맘때쯤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 거 알아요? 이맘때 찾아오는 오늘 주제인 겨울 철새. 네. 철새, 여러분들 뭐 겨울 철새 중에 아는 거 있어요? 근데 뭐 철새하면 사실 우리 정치계도 아,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그쪽에 많이 철새가 계시죠? 많고 또 이직을 많이 준비하는 분들 보고도 그래요, 철새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철새라고 하긴 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학생들 키우시는 우리 기러기 아빠들. 갑자기 마음이 짠하네요. 기러기는 열심히 철새구나. 돈 벌어서. 저는 딱 김수현 캐스터 보니까 생각나는 철새가 또 철새가 하나 뭐 있네요. 좀 멋지게 생긴. 제비. 오케이. 맞아. 강남 스타일. 강남 제비. 스타일. 근데 우리나라에 철새 종류 진짜 많은 거 혹시 아세요? 그래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진짜 많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몇 종류나 되냐면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가 한 400여 종 되는데 그 중에 한 300종 정도가 철새라고 합니다. 뭐 그럼 거의 대부분의 다. 새들은 이야. 4분의 3 정도가 철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철새 중에 뭐 겨울 철새, 여름 철새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또 굳이 나눠보자면 네. 겨울 철새는 한 120여 종 정도가 겨울 철새가 좀 되고 많죠? 여름 철새는 한 60여 종 정도.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여름, 겨울 철새 말고 그냥 지나가는 새, 철새를 나그네 새라고 하거든요. 네. 그 나그네 새도 한 120여 종 정도 이야,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근데 그럼 철새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철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철새가 이동을 하는 새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철새가 있고 텃새가 있고 철새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철새 있고 뭐 겨울 철새 있고 그리고 잠시 스쳐가는 새 나그네 새고 또 이렇게 날아오다가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길을 잃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를 잃어버리는 미아라고 하잖아요. 네. 미조, 새 조자에서 미조가 있고 또 이렇게 높은 여름에는 높은 산에 살다가 겨울이 되면 먹이를 찾아서 산 아래로 내려온 새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떠돌이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야, 예쁘다.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요. 어떤 철새가 여름 철새고 어떤 철새가 겨울 철새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본 새들 아마 겨울 철새들 많을 거예요. 네. 기러기. 기러기. 기러기 겨울 오리, 철새구나. 고니, 두루미, 독수리 이런 것들 겨울 철새고 네. 그리고 여름 철새로는 뭐 제비도 있고요. 두견새가 있습니다. 두견새. 네, 그리고요 또 크기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 숲속의 작은 새들 그런 새들 여름에 와가지고 새끼를 치는 숲속의 작은 새들 여름 철새고 겨울 철새들은 비교적 좀 커요. 네, 그래서 비교적 좀 덩치가 큰 물새들을 겨울 철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대충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철새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먼 거리에서 오잖아요. 네. 아까 그렇죠. 겨울 철새들은 보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살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위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추우니까. 네, 두 번째는 먹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적응력 같은 거, 번식, 이런 번식.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배나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그쵸. 오는구나. 네. 좀 먼 나라 가서 좀 더 괜찮은 친구들을 제비 진짜 제비 같아요. 오늘 옷도 약간 제비 같이 입었어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난 더 신기한 게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철새들은 길을 잘 안 잃잖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길을 잃지 않고 찾아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 철새들 뇌를 보면 자철광이라고 해서 자석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새 뇌에 오. 자철광. 그게 이 지구 자기장하고 반응을 해서 마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나침반이 자석으로 돼서 이렇게 찾아가듯이 그래서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좀 가장 유력한 어떤 그런 지금 이유가 되고 있는데 실험을 해봤대요. 이 자철광을 좀 제거하고 새를 이동을 시켜봤더니 길을 잃어버렸대요. 미조가 된 거죠. 근데 100% 이게 확신한다 이건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새 뇌에 자석 같은 게 있어서 나침반 같이 그렇게 그게 역할을 있어서 하는 이게 거죠. 지구의 자기장을 통해서 길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거 되게 신기한데요? 네. 근데 나는 굉장히 이렇게 먼 거리를 날면 체력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새가 가장 체력이 좋은 동물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있는데 그 비법이 뭘 것 같아요? 일단 뭐 새가 오래 날기 위해서는 제가 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한번 하면 뒤에 바람이 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회오리 치고 그 뒤로 기류가 생겨요. 난류가 생기는데 난류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는 게 물결 모양을 칩니다. 네. 우리가 왜 철새들 보면 어떻게 날아가요? 약간 V자 모양 날아가는 영상 많이 보셨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난류가 치면서 그 뒤에 요 올라가는 각도를 맞춰 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뒤에 바람이 올라오니까 조금만 날개짓해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에너지를 덜 써게 되는 거죠. 철새들이 뭔가 V자로 이렇게 그렇죠, 날아오나? 그렇죠. 우리 이렇게처럼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규칙과 그렇죠. 나름의 어떤 되게 그런 게 있는 과학적이다. 것 이게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맞아, 신기한 맞아. 게 서로와의 거리, 이런 각도가 다 있다고 해요. 우리 옛날에 네, 꼭지점 맞아요. 댄스 쓸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가장 화려한 그런 점. 정말 소녀시대 못지않게 그렇죠. 박자도 잘 맞추고 분무. 팔굽무.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상승 기류가 발생하잖아요. 네. 또 마찬가지로 상승 기류를 타고 좀 날아가고 또 마지막으로 순풍을 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풍을 맞으면 당연히 힘들겠죠. 힘들죠. 순풍을 보는 건데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기압 배치 같은 것들을 몸소 익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새들이 날 때 기상현상들, 그러니까 순풍을 타는 걸 해야 쉽게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들을 새가 느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가 굉장히 똑똑한데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우리가 뭐 할 때 네. 뭐 세대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새가 굉장히 똑똑해요. 저희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박사님 하시죠. 아니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아직 다 연구 네. 중인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게 철새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철새들이 좀 이동도 많이 멀리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좀 일찍 죽는 새들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연구 중이고 뭐. 그러니까 60년대부터 그 철새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크게 뭐 발견된 게 아직 많이 사실 없다 그러던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동 방법, 이동 경로들에 대한 연구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기상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철새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처럼 나 사실 오늘 나 철새들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네. 오늘 철새들에서 얘기하니까 막 더 궁금해졌어요. 나 네. 철새들을 더 알고 싶은데.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요? 저희한테. 네. 아니 오늘 선배들이 사실 네. 김수현 씨나 윤유라 캐스터가 오늘 이렇게 얘기 많이 해줬는데 네. 우리 후배 캐스터들도 좀 뭐 철새에 대해서 뭐 얘기해 줄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좀 분발 좀 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니 사실은 그래요. 철새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선배님들이 너무 철저하게 먼저 준비를 치고 하셔가지고 나왔어요. 좀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도 뒤처지지 않게끔 딱 따라가 잡을 수 있게끔 그래, 서영이 화이팅. 우리 기상팀의 우리 미래. 박현이가 네? 아이, 선배도 화이팅 하시고. 네, 저희 막내가 또 분발을 해야겠죠. 네.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1등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도 1등으로만 보는 맞아요. 우리 1등 철새들 한번 쭉 모아보겠습니다. 저는 윤세영 캐스터 1등. 짜잔! 1위들만 모아봤다. 선물도 모아봐. 준비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볼 거는요. 네.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오래 확실해요. 난 알아. 새 중에 새, 왕, 독수리. 난 길게 사는 기러기? 아니 강남 제이비야. 강남 제이비가 70년 대부터도 있었는데 요새 수익이 줄었죠. 요새도 강남 제이비가 있다 그러니까 강남 제이비가 꽤 오래 살았잖아. 벌써 40년대 가네. 강남 선배들. 뭐에 답 있어요? 네. 뭐예요? 아니, 다 틀리셨어요.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가장 오래 사는 새는요. 네. 아, 두루미 맞아. 아니 난 독수리 같았는데 독수리도 맛있고. 그 종류잖아요. 학이랑 두루미랑 같은 종류. 같은 라인이잖아요. 두루미가 학이죠. 학.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지? 맞습니다. 직장생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십장생 중에서도 하나잖아요, 두루미는. 옛날 조상들은요, 두루미가 1000년을 살면 파랗게 변해서 청학, 그리고 2000년을 살면은 까맣게 변해서 불사조가 된다고. 불사조. 아, 그럼 불사조의 불사조가 이거구나. 시작은 네. 두루미였군요. 그렇죠. 두루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 두루미가 검은목 두루미라고 네. 86살까지 살았대요. 이야. 벌써 제 곱절곱절을 사는. 그렇죠. 우리 방장님하고 조금 더 많은. 나보다 오래 사는 새들이 많구나.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두루미가 순우리말인 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새 이름을 짓는 나 처음 듣는데? 데는 진짜로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네. 생김새나 형태, 소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 네. 먼저 생김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를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 겨울새 중에 상무술새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무술새요? 솔새. 술새가 아니라 아, 저 술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상무술새는요
보면은요, 이 정수리 부분에 노란 깃털로 상무처럼 생긴 털이 있잖아요. 네. 귀엽겠다. 그래서 이름이 상무솔새로 돼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행동에 이름을 따가지고 행동에서 이름을 따서 만드는 새가 있는데 네. 혹시 우리나라 유명한 철새 중에 네. 한 마리인데 알고 있나요? 들어보셨나요? 아니 철새가 많은데 한 마리 알고 있는 300여 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어떻게 알아요? 철삭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철삭새. 아니요. 저어새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어새 맞죠. 네, 혹시 저어새 행동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졌나요, 뭐를? 네, 맞아요. 졌나요? 저어새가 먹이를 잡을 때 네. 물속에서 불이 이렇게 쫙 올리세요. 그래서 저으세요? 네, 그래서 재밌다. 저어새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네. 소리로 네. 이름을 짓는 건데요. 여기에 두루미가 포함됩니다. 두루미가요? 어떻게 우는데요? 두루미가 바로 네. 두루루루루 운다고 해서 두루미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까마귀도 그런 거야? 그렇죠, 아, 그렇죠. 뻑뻑이도 보니까 뻑뻑뻑뻑해서 그런 거구나. 까마귀는 까마에서 까마귀 아니에요? 부엉부엉 부엉새도 부엉부엉 울어서. 그래요? 뭐 많이 우네요 진짜 생각보다. 네. 진짜 부엉 우잖아요. 야, 부엉. 그래도 두루미가 뚜루뚜뚜루뚜 그 두루미가 지나가면 그렇게 오는구나. 좋아요. 다음 1위는 뭐예요? 네, 다음은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는 먼 무엇일까요? 먼 멀리 거리? 가는 얼마나 새? 멀리? 네. 멀리? 얼마나 멀리 가는지. 기억이 기러기. 있는데요. 저는 TV에서 봤는데 갈매기가 우리 흔히 바닷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갈매기가 이동하는 거리가 꽤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갈매기는 철새가 아니지 않나요? 근데 갈매기도 철새 중에 하나로 아, 가던데. 그래요? 그 갈매기가 새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새우 과자 먹고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녔군요. 정답 보자고요. 1위 뭐예요? 정답은요. 아마 보시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도요새. 네, 도요새. 도요새 가수 있었는데 옛날에. 좀 조그만 새 아닌가요? 그 이렇게 새? 딱 봤는데 네. 이렇게 멀리 막 네. 날아갈 것 같지 아담한 것 않은데. 같은데요. 아니, 그림상은 두루미가 훨씬 멀리 난다고 네. 생겼는데. 어느 날개도 정도가 길- 어느 정도 이 도요새 중에서도요, 큰 뒷부리 도요새가 8일 동안 네. 12,000km 정도를. 8일 동안 네, 12,000km. 8일 동안 12,000km 12,000km면. 킬로미터? 네. 서울에서 부산이 얼마죠? 400km. 400km죠. 엄청난 거리네.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네. 몇 바퀴를 갔다 왔다 하는 8일 거네요. 동안에?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가 이 도요새를 야. 따라다닌 거예요. 네. 한 도요새 이름을 얄비라고 짓고 얄비. 걔를 따라다녔는데 4년 동안 거의 27,000km를 27,000km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중에서 3분의 1이거든요. 장난 아니죠. 근데 우리가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보는 큰 기러기도 4,000km를 날아서 온대요. 러시아에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이니까 왕복 10번. 왕복은 5번이죠. 아니, 왕복 한 번씩? 왕복이면 왕복 네, 다섯 5번. 대단하죠. 철새들이 엄청난 곳에서 오시는군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체력이 엄청 좋은 진짜 철새. 아, 사실 야. 자동차 타고 운전해서 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부산까지 가면 힘든데. 야, 그러니까. 그걸 직접 이렇게 막 이렇게 날개짓해서 온다고 하니까. 네.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가장 빠른 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세상에서 빠른 새. 가장 빠른 새는 무엇일까요? 금새. 금새네 눈 금새. 깜빡할 새. 이런 얘기 되나? 삐뽀 삐뽀. 언제 때 얘기했지? 그러니까요. 옛날 강남 제비 유명할 때 그때. 잘 맞네요, 저랑. 정답 빨리 볼게요. 이름도 네.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짠! 바늘꼬리 칼새. 칼새야 또 칼새야. 칼새예요. 이름도 칼새네. 그러니까요. 이 바늘고리 칼새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잠깐 들러가는 나그네새에 속하는데요. 보통 이제 철새의 90%가 이제 한 20에서 70km로 달린다고 하면은 이 칼새는 400km. 400km. 시속, 네, 시속 400km. 시속 아니 그러니까 부산을 1시간에 간다. 아니 그러면은 KTX 내가 알기로는 바늘꼬리 칼새랑 KTX랑 붙으면 지금 졌네요, KTX가. KTX가 한 KTX가 300 정도 되죠. 약간, 방금 뭐가 지나갔냐? 아니 새가 어떻게 KTX보다 더 빨리 날지? 이야. 아, 저 새는 진짜 보기도 빠르다. 힘들겠어요. 쫙 날아가면 야. 진짜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근데 난 슬픈 얘기 들었는데 요새 우리나라의 철새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습지나 뭐 여러 가지 서식지가 줄어서 근데 어떻게 왜 주는 거예요 철새가? 그게 환경부에서 올해 1월에 전국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이제 겨울철 조류수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철새 수가 17만 마리나 줄었다고 합니다. 17만 그리고 마리요. 이 조류수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요. 해마다 준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철새 도래지가 보통 이렇게 간척지 주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변은 우리가 무자비하게 막 개발을 시키고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있으니까. 그 주변에 먹잇감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철새가 찾아오는 것도 줄고 찾아왔더라고 하더라도 금방 못 떠나겠죠. 먹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애들이 금방 발 떠나기도 붙일 하고요. 땅이 없어지는 아니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모든 걸 먹어서 에너지를 써서 날아와서 먹어야 되는데 못 네.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그렇구나. 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습지를 보존하자, 서식지를 보존하자는 그런 무슨 그러네요. 뭐 남사르 조약인가 뭐 이런 거 체결하고 그러는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서식지를 보존하자는 것 때문에 그런 네, 거군요. 맞아요. 그 서식지 중에 그 람사르 조약에 또 우리 밤섬이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이제 습지가 많이 줄고 있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 철새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 발생한 그 병 때문이에요. 바로 조류독감. 조류독감. AI 때문에. AI 때문에. 이 AI 때문에 일부러 철새를 죽이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참 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철새 그래요. 때문이냐 맞아. 아니냐. 네. 그리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막 철새한테 원래 먹이를 주면 좀 유지를 하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먹이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철새 수가 그랬었어요.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이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 철새가 AI의 주범이다라고 오보를 하거나 뭐 보도를 뭐 확대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방역 당국이 발표를 하면서 좀 오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철새가 주범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데 네. 오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미워하는 경향이 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아니, 철새 그럼 사실 우리가 세계 환경을 좀 이어주는 그러한 사실 굉장히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네. 어느 때부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철새가 맞아요. 그런 AI 그런 것들을 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쯤이죠.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임상은 조사를 뭐 중요한 게 있어요. 해봤는데요. 네. 이 조류독감.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 캐스터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사실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정보 없이 아주 철새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거니까. 네, 일단 철새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 조류독감 철새가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분들의 근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따라라. 자, 역학조사위원회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네. 곧 뭐 정부의 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유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H5N1형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초 발생 농가가 철새 도래지 근처에서 위치해 있고 네. 또 다른 발생 농가들도 철새 도래지인 서해안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H5N1형의 바이러스가 철새들의 폐사체에서 검출됐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네. 이게 가장 큰 세 가지 근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맞는 얘기 같죠.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게 없었고 그리고 이게 근처에서 발생했고 맞아요. 죽은 애들한테 이게 나왔다.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요? 원인은 철새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농가에는 없었는데 네. 철새가 알아 갖고 들어오면서. 왔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수 철새가 없는 전파를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바로 네, 또 철새도 피해자다. 철새도 피해자다. 네. 어. 그럼 그 근거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의견은요, 유엔에서 나왔는데요. 자, 네. 첫 번째 근거를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는 가금류 농장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세계 다른 곳에서는 야생 조류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없었다.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금류 농장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어렵죠. 철새 때문이 아니라는 우리 거죠. 그렇죠. 철새도 그러니까 근데 조금 더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가금류 농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가둬두고 닭가오리, 네. 닭가오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육장을 가금류 농장이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야생조류, 우리 철새들한테서는 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닭과 오리가 사는 곳에서는 발생이 됐는데 네. 그곳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뭐 습한 환경과 비위생적인 환경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고병원성으로 진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저병원성, 고병원성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죠, 아세요? 그렇죠. 저병원성, 그러니까 병원성이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염성이 감염이 낮은? 낮은 게 저병원성, 감염이 네. 높은 게 고병원성인데 감염이 낮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높은 바이러스로 진화했다. 진화가 된 것이다. 감염성이 강도가 세졌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가금류 농장에서 병원균이 진화를 해가지고 네. 사람의 손이나 발이나 네. 뭐 사료나 자동차나 이런 걸 타고 온 것이지.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된 근데 거죠. 그렇다 따지면 여기 있는 철새들은 오히려 날라왔다가 얘네들도 병을 얻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새가 주범이다 해가지고 먹이를 안 주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굶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이러스의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병이 걸린 거예요. 오히려 그 얘네들도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철새도 피해자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철새가 원인인 줄 알았는데 또 네.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네. 사실 굉장히 잘 그걸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사실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으니까요. 네. 좀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직접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대요. 그래서 더욱더 정확한 그 원인을 판별한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 때 되면 이 시즌 되면 이 방역당국하고 농가들 굉장히 사실 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 대책을 잘 세워서 농가 또 사실 우리 철새들한테도 사실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우리가 계획과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철새에 대한 축제도 있다고 얘기하던데 네. 요새 그런 축제들이 있나요? 있어요. 제가 한 군데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2014년도 군산 세계 철새 축제가 열립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요. 금강 습지생태공원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 전문 시설인 철새 조망대를 중심으로 뭐 부화 체험하는 것도 있고. 부화 체험. 보기 뭐 힘든데. 너무 재밌겠죠. 애기들 막 나오는 거 볼 수 귀여울 있는 것 같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철새 신체 체험관, 뭐 탐험관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금강에서 그 철새들이 화려한 그 군무, 칼군무. 칼군무. 칼군무를 직접 저희가 해설위원회 해설과 함께 오. 감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오, 마련해요. 정말 재밌겠네요. 지금 선도 철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약 45도 각도로 지금 날고 있는데요. 징계하고 계시나요? 우리 그 요새 서식지도 개발돼 있고 먹이도 안 주고 그래가 사실 철새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 이런 철새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는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들하고 같이 공생하는 이 서식지를 좀 이 보존하는 그런 자연과 공생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이 철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이 인간을 위한 발전에만 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이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